지금부터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의 성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세션 좌장인 박노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전, 디지털 통상에 관한 법과 협상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통상법 제 연구소 소장 사이버법 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전, 디지털 통상, 조정 분야에서 미국, EU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과 더불어 정부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자장이신 박노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션은 그 정식 명칭은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그 오픈엔디드 워킹그룹의 성과와 향후 전망입니다. 이 세션은 그 외교부 국제안보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가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침 금년 3월을 하고 금년 5월에 그 오픈엔디드 워킹그룹 그리고 UNGG 6번째죠. 그 두 UN 기관이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따뜻한 우리 공식 세션 주제는 오픈엔디드 워킹그룹. 그 한국은 이번에는 UNGG에 참여를 못했고 그 오픈엔디드 워킹그룹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은 그렇지만은 오늘 실제 내용은 오픈엔디드 워킹그룹 또 UNGG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채택한 보고서들 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또 자발적인 규범 그리고 혹시 또 가능하면은 그 신뢰 구축 조치 그 CBM까지도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네. 그 오늘 세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분 전문가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제가 왜 오늘 오픈엔디드 워킹그룹 또 UNGG 그 두 기관의 이야기가 그 보고서가 함께 거론이 되느냐. 원래는 1998년에 러시아가 유엔 총회에서 당시로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워페어를 염두에 두고 유엔에서도 소위 사이버 이슈를 다뤄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2004년부터 UNGG가 설치됐고 그리고 크게 주목할 것은 그 3차 UNGG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실 그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The use of ICTs by states 해서 국가의 ICT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도 이제 국제법, 유엔 헌장을 포함한 현존하는 국제법이 적용된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4차 GG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국제법이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느냐를 좀 논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11가지 그 자발적인 규범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UNGG 활동을 해서 2015년에 10년 동안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진전을 보았는데 그 제5차 GG에서 그만 최종 보고서 채택에 실패를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오늘 그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국제인도법이 IHL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명시적인 언급 그 문제를 가지고도 그 GG 내에서 열띤 공방이 있고 나서 결국 합의를 못하고
보고서 채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12월에 그 유엔 총회 결의가 두 개가 채택이 된 겁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주도한 소위 오픈 엔디드 워킹 그룹.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정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지지가 15개 또는 20 또는 25개 유엔 회원국들 19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그렇게 제한된 숫자만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그 지지가 뭐 이를테면 비민주적이고 뭐 하여튼 등등 좀 폐쇄적이고 이제 그런 좀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그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오픈 엔디드 워킹 그룹을 설치하는 결의 이것이 채택이 됐고요. 근데 한편 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그 지지에 또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엔 내에서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그 퍼스트 커미티 제1차 커미티 그 안에서 같은 문제를 두 기관이 다루는 좀 그러한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또는 극히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과 5월에 각각 오픈엔디드 워킹그룹하고 제6차 지지가 이 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보고서에 담긴 그러한 내용들, 특히 국제법의 적용 그리고 자발적 규범 그리고 CBM까지 시간이 되는 한에서 한번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내외 5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각각의 프로파일은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각각의 연사 전문가들께 부탁드린 거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각 발제자께서 내가 이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분 내에 각자 그 발언을 끝내 주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저도 준비한 질문이 있고 또 혹시 그 홀에서 플로어에서 또는 따로 질문이 제기가 되면은 또 그러한 질문 갖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각 발제자께 한 1분 시간 들여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그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의 그 브로더스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브로더스 교수님께 Yes, I'm here, Chair.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Hello. Thank you very much. I am ready, yes. 네. 제가 지금 조금 울리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가지, 두 트랙이죠. UNGJE와 OEWG라는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고 저희 그 과정 중에서 2021년에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GGE의 그간까지 있었던 그 프레임워크 저희가 2015년까지 최종 보고서를 잘 지금 이렇게 채택을 하였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잘 이어가는 승계하는 그 과정과 그 부분과 이제 OEWG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 보고서에서 보면 11가지의 규범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시스템에서 봤을 때 2015년과 이번 거는 이제 그 유엔의 회원국 모두에게로부터 지금 그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한 국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참여국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현까지 두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두 트랙이 둘 다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라는 저희가 지금 기로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여정 중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화상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이것이 이전이 되면서 이것이 비공식적인 협의체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식적 협의체는 그 이전과는 조금 형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또 가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 다른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호 교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우리가 이제 GGE가 있고 그다음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1년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POA라는 또 거기에 논의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까지에서는 모든 그 예상 이외의 많은 이제 국가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참여를 했던 국가들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활발하게 참여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도출한 매 국가들이 의견을 또 제시했던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첫 번째 드라프트에서 다음 이제 초안으로 나가고 모든 것을 넘은 것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국가는 이 부분에는 이제 그 의견을 이제 합의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국가가 반대하는 그런 형태의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올해에 최종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하였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들 사이에서. 또한 그 GGE를 이것을 주도하는 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미 이제 올해의 OEWG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럼 GGE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문제를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GGE를 우리가 재확립하는 것이 왜냐하면 2010년, 2013년, 2015년까지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GGE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승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 논란의 사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GGE를 여러분들 보시면 일종의 진전을 본다면 인터내셔널 국제 인도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멘션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인도법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등의 그리고 그 규범과 그다음에 자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등에서 강하게 또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또 이것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제인도법에 대한 한때 GG에서 잘 반영이 되었던 그 의견들이 이 OEWG에서는 조금 더 그 의견이 조금 약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규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015년 지침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이 의미인지 어떤 것이 의미인지 특정한 저희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도모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사항에 남겼습니다. 물론 진전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우리가 안으로 이제 본다면 사실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그 진전이 도움이 되었는가, 의미가 있었는가라면 또 사람들은 많은 의견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이버 범죄 그리고 에스피에너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급하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보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다루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또 국가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많이 달라졌었는데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막연한 이런 지금 이제 그 기로에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도출했던 그런 최종 보고서보다는 얼마만큼의 이게 충실한가를 봤을 때는 이전만큼은 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 채택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또 이제 의견을 우리가 또 이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이제 도움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도의 차원에 있어서 2015년 규범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리고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는가 아니면 2015년에 보고서를 계승을 해 나가는가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을 이게 조금 추셔서 집어넣는가 아니면 이것을 이제 보고서에 그 문어로 특정한 용어로 넣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 넣어야 되는가 넣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보호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그런데 일렉션 프로세스에서 보자면 인프라스트럭처 규범에 대해서에 있어서는 좀 교란이 있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보았을 때 특정 국가들은 또 이것이 좋든지 그렇지 않던지 그런데 이것을 의미는 좀 다양하게 다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서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를 이것을 표현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것을 규범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력에 대해서 꼭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어려웠죠. 만약에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다른 국가들의 인프라스트럭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은 다른 국가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킹 그룹은 이미 이제 잘 진행이 GGE의 보고서 이게 그 OEWG의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GGE 차원에서도 다시 이제 업무를 이제 다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OEWE와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이 규범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한 대응으로 POA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 이렇게 전달하고요. 네. 두 번째 전문가 모시기 전에 프로페서 브로더스께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에서 you said a limited number of 상당히 소수에 제한된 수의 그 회원이 지금 액티브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5개 회원국 멤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orry, Chair, if I understand correctly, you talked about what was 지금 질문하신 것이 지금 유엔 주주의 OEWG에서 이러한 주주의 회원국들이 또 OEWG에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 주지의 25개 국가가 OWG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OEWG 프로세스를 다시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러시아의 와 그다음에 미국의 어프로치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스를 어떤 걸 노하는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자,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페이지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이 다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떠한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OEWG는 사실상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국가에서 좀 더 건설적으로 지금 이동하기 위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의 사람들, 같은 마음의 이런 국가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OEWG를 통해서 전체 유엔 총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관련된 WGGE의 프로세스와도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과가 어떻게 합리적인지 합리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요. 각각의 두 개의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세싱 이 취급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오늘 좀 더 협력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서상 원래 제가 그 핀란드에 계신 그 에네켄 틱 박사를 두 번째 연사로 모시려 했는데 그 연결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저희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서울 미션의 대표이신 그 메이즐리 씨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d first like to thank 감사합니다. 오늘 외교부를 포함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초대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교수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도 같이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계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어떤 실용적인 실질적인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영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제 의견을 감안하셔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ICR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립기구인데요.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에서는 UN 프로세스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맨데이트를 특히 인권법이나 국제인권법이나 어떠한 갈등이나 어떤 희생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있습니다. 자, GGG 같은 경우에는
저 ICR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워킹그룹에도 회의에도 참여했는데요. 전체적인 프로세스, 양쪽의 프로세스에도 저희도 페이퍼를 제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양자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율을 해왔고요. 또 다양한 미디어, 블로그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알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사실상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이해관계국들 간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관련해서 프로그레스가 있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ICRC는 어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었고요. 자,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각이 되었던 것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각각의 정부는 전체적인 위험, 리스크를 우리가 예측하고 어떠한 위해가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레슨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국제 커뮤니티나 개인들 모두가 이제는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술에 있어서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이버의 이러한 위협에 더욱더 취약성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의료 시설을 포함해서 아니면 전기나 아니면 유틸리티 어떤 시설을 포함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떠한 분쟁의 위기, 어떤 분쟁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사이버나 아니면 위성 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커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 현대의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워킹그룹 OEW나 아니면 주제 이 세션에서도 이렇게 사이버 공격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의료시설에서 사실상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2021년도 회의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국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이버 위협, 사이버 전쟁이나 사이버 어떤 범죄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아니면 연결된 다른 기기나 아니면 데이터 스트림, 다른 도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전쟁의 어떤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HO 역시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사이버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IHO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규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이러한 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자, 이런 국제법을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것은 인권 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IHO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인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에서는 이 법의 적용은 사실상 어떠한 갈등을, 어떠한 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쟁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사이버 범죄, 사이버 전쟁을 어떻게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지털이든 아니면 연결된 유서망을 통한 어떤 다른 공격이든 우리가 국제법 하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각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IHO의 이러한 사이버 관련된 어떠한 법의 적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는 뭔가 안정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간소화된 어떤 어렵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언론을 이것은 특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것이 물리적인 어떠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IHL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IHL 적용에 있어서 넘어야 할 물론 임계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IHL의 모든 분쟁이 IHL에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IHL의 뷰리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공격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IHL에 따라서 적법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IHL에서 어떠한 시민, 어떤 민간의 어떠한 인프라가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명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디컬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민간 데이터가 또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IHL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LC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제주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HL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보건 부분에서 더욱더 그렇고요. 감사드립니다. 특히 ICRC는 잘 아신 대로 그 국제인도법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규범의 수호자, 국제적인 수호자라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중에 그 데이터가 특히 그 민간의 데이터가 그 IHL에서 시빌리언 오브젝트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프랑스가 그 포지션 페이퍼를 제출을 했는데 소위 이러한 뱅킹 데이터나 메디컬 데이터와 같은 이 컨텐트 데이터도 이런 분명한 그 시빌리언 오브젝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CRC의 입장을 따르는 그런 국가들이 점차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그 우리 국립외교원의 그 유중구 교수님께 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의 유중구입니다. 저는 이제 모두의 그 기조연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 첨언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번 OEWG의 의의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지 유차 보고서의 어떤 차이 또는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향후에 이런 사이버 안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쪽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4차 지지 회의가 끝나고 5차가 됐을 때 두 가지 큰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인터넷의 사용, 사이버 공간의 사용이 소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스프레드 됐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을 해야 되냐라는 인클루시브니스 이슈가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이 여러 가지 경제 또는 안보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발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큰 문제 의식이 나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네 가지 형태의 논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픈핸드 방식과 이제 지지를 한번 더 하거나 아니면 새로 형태의 포맷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UN 다른 바디에 붙여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논의하자. 이 네 가지의 팔러시 옵션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 제 현실적으로 6차 지지를 한번 더 하고 OEWG를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자. 이런 형태로 일단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OEWG와 그 6GG의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나온 그 결과물의 아웃컴의 차이도 굉장히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OEWG의 가장 큰 의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전체 협정문을 보면 인트로 배경 설명이 14개 패러그래프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4차 지지에 2개 패러그래프 있고요. 6 지지에서도 굉장히 내용이 8개로 작습니다. 그 14개의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전반적인 UN 차원에서 굉장히 컴프렌시브한 사이버 시큐리티 논의를 하겠다라는 맥락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제 패러그래프 1에 소위 이제 UN 헌장의 프리엠블을 갖다 와서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도 적용이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논의의 스프릿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좀 OEWG는 굉장히 강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지지를 확인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아까 이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가 얘기가 나왔는데 OEWG에서는 6GG 리포터가 달리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GG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나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의 컨셉을 제기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전력이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메디컬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한 측면이 OEWG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두 번째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변화되는데 이걸 과연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협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위협을 평가하는 데에서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좀 대립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얘기하는 예컨대 뭐 중국이나 그런 그룹핑의 국가들의 논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같은 서플라이 체인을 제기하면서도 서플라이 체인에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다른 컨셉으로 제기하는 또 미국과 또 서방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좀 대립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첨예하게 위협해서 대립이 됐던 것은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시큐리티의 이니셔티브를 지지 또는 OEW에서 제기하려고 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서방은 또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라든가 주권을 통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방식의 전혀 다른 어프로치가 위협 부분에서 이제 쭉 대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그간의 국제인도법의 적용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클래리파이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신기술의 다른 이 UN 프로세스에서는 당연히 IHL이 자율무기가 됐건 아우터 스페이스가 됐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이버 공간에서만 IHL의 적용에 주저하는 것들은 설득력이 적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제기가 됐고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only in the situational armed conflict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명확히 규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법의 가장 큰 부분은 지지 6차 보고서의 패러그래프 5를 보시면 이게 가장 큰 앞으로의 이행의 문제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권과 국제인권법, 그 다음에 기본적 자유, fundamental freedom 세 가지를 recognized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 지지에서는 거기에 fundamental freedom하고 human rights만 들어가 있고 sovereignty의 이슈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6차 지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향후 전체 사이버 시큐리티의 이행에 있어서 신뢰 구축 조치를 포함해서 주권의 양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립이 있고 그것의 조화가 향후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끝으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러면 향후에 OEWG의 가장 디베이트가 핫한 부분은 결국은 향후 정기적 대화체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논의의 쟁점이 컸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단일 트랙으로 가느냐라는 논의가 됐고 단일 트랙에 대해서의 본보는 과연 아마도 지지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 자체도 소위 인클루시브니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향후 지지의 논의들이 임플리멘테이션 이행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 액션으로 흡수가 되는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OEWG와 POA의 관계 설정이 향후가 쟁점이 되고 거기서 OEWG의 하부 구조에서 논의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약간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투 트랙으로 논의해야 되는 시스템이냐라는 부분이 쟁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의 논의에 있어서는 OEWG가 기본적으로 5년의 회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의는 OEWG가 이제 새로운 기간에 정체됐던 사이버 시큐리티 논의에 모멘텀을 제기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5년 내에서 지금의 이렇게 약간 미봉으로 컴프로마이즈된 부분을 5년대에 어떤 그 회원국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6GG에 나왔던 수준의 내용을 OEWG의 향후 5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고맙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그 오픈엔드 워킹 그룹 또 취지 또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그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프로그램 오브 액션의 문제인데 일종의 뭐 가버넌스 차원의 문제죠. 근데 오픈엔드 워킹 그룹 보고서도 그렇고 GG 보고서도 그렇고 두 보고서 다 그 POA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향후 어떤 모양이 좀 될지. 근데 이 POA는 사실 한국도 그리고 주로는 유럽 국가들이 이 시스템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다음 전문가를 모시는데요.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연구교수인 정명현 박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0분 이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브로데스 교수님과 패널 토론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EWG 그리고 GGE의 논의 개선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제법의 적용은 적용된다라는 쪽에 또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들의 관행이 프랙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프랙티스들을 또 뒷받침하고 좀 더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 구축 조치, CBM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저희 이제 아마 발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6월 중순에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전이나 핵 원료 등의 어떤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국가 사이버 기반 시설의 어떤 허용되지 않은 무단 접속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어느 지속적인 어느 해킹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여러 가지 디지털 프린팅이나 IP 주소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북한의 정찰 총국의 킴스키라는 해커 조직의 해킹 서버로 연결된 그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의 방위사업체들에게도 해킹 시도가 노출된 사건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핵심 방산 기업에 대한 이런 공격들, 그리고 이 공격이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지난 2016년에도 대규모의 정보 유출, 군사 기밀들을 포함한 한 4만여 건의 내부 자료를 탈취당한 바 있다라는 이런 사건들이 일련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그 솔라윈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러시아의 해커 그룹의 소행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아예 공동으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그런 공개적으로 이제 그 귀속을 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온 러시아의 해커 그룹, 그냥 군부대 소속의 해커 그룹의 조직도는 이러하다라면서 조직도를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보 활동을 통해서 발견해낸 그런 정보들을 공개해버린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명히 악의적인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이버 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국가들의 결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왜?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킴스키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그동안 활동 정황들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 이미 2012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10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상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법리적인 것으로 살펴봤을 때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의 사이버 시설을 오작동하게 하거나
사실상 어찌 보면 물리적인 파괴나 어떤 피해 행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능을 마비를 시켰고 데이터를 탈취하고 교란을 시키거나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용인되거나 묵인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점이 이제 국가들의 인식하에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제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각각의 그 대응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EU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렇게 국가를 배후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그 행위자를 아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적인 그 행위자나 행위 단체들을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인 사법제도를 통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또는 자산들을 더 이상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버린다든지 또 입국이나 여행에 제한을 두어버린다든지 그런 리스트들을 아예 제재를 하는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들이 지금 국가들의 관행들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OEWG의 논의 또 GG의 논의에서도 어떤 내셔널 프랙티스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셔널 프랙티스들이 앞으로 이 두 그룹의 논의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양상들을 또 가져올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또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초국경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 배후를 밝히고 공격의 원점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경유지가 분명히 있고 그런 경유지들을 확인을 하는 제2국, 제3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OEWG는 이런 신뢰 구축 조치, CBM을 통해서 국가 간의 사이버 위협 그리고 취약점을 투명하게 교환하고 국가들의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모범 관행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을 좀 더 집단적으로 발전시키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뢰 구축 조치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또한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엔 군축 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이버 팔러시 포털에서도 그런 국가들의 관행 그리고 국가들의 정책들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비단 외교적, 법적, 기술적인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침해 사고를 보고하고 그런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같이 논의되고 있는 신뢰 구축 조치 일부로서는 디지털 격차에 의해서 또 소외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피해들이 심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들이 소외되거나 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나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들도 같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좀 더 피해되는 계층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런 국가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양자적 또 다자적인 또 차원에서의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신뢰 구축 조치를 또 개발하고 협력적인 이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사이버 국제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법과 규범의 구체적인 이행을 보다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 박사는 그 적대적 사이버 조작에 대한 대응, 또 대응에 있어서의 그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그러한 신뢰 구축의 조치의 필요성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한 분을 더 모셔야 되는데 연결이 돼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I am connected. Can you hear me? 네, 지금 연결이 됐는데 잘 들리시나요? 저희 마지막 전문가신데요. 그 국제 사이버 법이랄까요? 이 사이버에 적용될 국제법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전문가신데 원래는 에스토니아 출신이고요. 지금 에스토니아가 이 사이버 국제법의 일종의 메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에스토니아 그리고 또 핀란드와 또 함께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네킨틱 박사께 역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I am read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되게 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OEWG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전에 연사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그 다음에 체제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규범과 그 다음에 CBM 그리고 이행들. 네, 그리고 저희 규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제 분석에 따르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보고 싶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논의가 담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OEWG의 성과를 통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 중에 조금 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지금 발견을 하였는데요. 작년에 유엔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향후 지금 다가온 미래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안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자유로운 이제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안보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담론에 있어서 특정한 선진국만의 입장만이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외에 아무래도 디지털 상황에서도 조금 더 좀 뒤처져 있는 국가들의 의견도 다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번영과 사이버 스페이스의 포용성과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보다 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합의되고 논의될 바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하면 이 사이버 안보 문제를 보다 더 잘 구체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는데 이 개방형 워킹그룹을 통해서 투명성이 좀 강화되었고, 그리고 민간 부분도 참여를 도모할 수가 있었고, 그 시민사회에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부와 이제 비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합의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루는 거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워킹 그룹의
그 채택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부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문제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OEWG는 더욱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GG2로 이제 인해서 상호 이제 비교가 되면서 보다 더 이제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픈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차질이 좀 있긴 했었죠. 그래서 그 국제법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 국제법에서의 진전은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GGE의 리포트는 에서 통해서도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진전이 있긴 하였지만, 이것을 이제 개방형 월킥 그룹과 이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국제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국가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심도 있고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OEWE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자발적이다라는 그런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그 국제법의 차원 안에서의 저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렇게 GG랑 OEWG가 그렇게 막 차이가 어떻게 보면 또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이제 시도는 있었지만 사이버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한 저희가 결실을 저희가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사이버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도 개별 국가마다 이제 의견이 다들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결과까지 저희가 성과까지 지금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포용성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은 국제법의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강조가 GGE와 OEWG가 모두 그 국제 이제 논쟁의 문제, 사이버 운용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언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이버 영역에 있어서 조금 간과된 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좋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 사이버 운영과 이제 안보 문제에서 다 똑같은 수준의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이버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OEWG와 GGE는 이게 이제 합의를 도출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군의 진영에서의 첨예한 이제 갈등에도 있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사회 등을 또 저희가 또 이것을 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관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이제 그 당사자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진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들은 이제 이 담론에 참여할 수가 있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입장 유사국들이
그다음에 POA를 또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리고 또 사이버 외교라는 또 저희가 또 의견을 또 냈잖아요. 이제 POA가 되든 사이버 외교가 되든 오랜 시간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기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보고서 올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침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아직까지는 문제는 좀 있지만 충분히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지지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 오픈엔드 워킹 그룹 그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금년부터죠. 21년부터 25년까지 그 두 번째 오픈엔드 워킹 그룹이 설치가 되고 이미 활동을 시작했죠. 지난 2월 1일 날 오가나이제이셔널 미팅을 했는데 그 맨데이트 보면은 그 thematic subgroup에서 주제별 소그룹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근데 지난번 그 오가나이제이션 미팅에서는 여기에 대한 결론은 못 내렸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에네키틱 박사께서는 이 OEWG의 두 번째 이제 OEWG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sub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만들어진다면 뭐 아마도 뭐 국제법 적용도 하나 될 거고 자발적 규범도 하나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지지와의 관련은 어떻게 될지 좀 짧게라도 좀 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Well, it's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는 사실 아니라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이제 과정은 절차는 제가 봤을 때에 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담론이 만들어질수록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젠다를 저희가 더 디벨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진행이 되는 것은 이것을 그다음에 이것을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 이행할 수 있는가 부분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낸다라고 해도 다른 국가들의 또 의견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저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의견을 많이 이제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프로세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민간 측이 되든 아니면 시민사회가 되든 이것에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국내 전문가들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한 12분 남았고요. 마지막 5분은 발제자께 1분 정도 그 컨클루디브 리마크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혹시 이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질문 한 2개 정도, 2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름하고 저기 소속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이버법 센터의 박주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발제랑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서플라이 체인의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솔라인즈 해킹 사건을 보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사이버 시큐리티가 진짜 가능한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규범, 즉 놈이나 또는 인터내셔널 러, 그러니까 국제법이 서플라이 체인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면 좋을지에 관한 의견을 또 듣고 싶고요. 혹시 질문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98년에 러시아의 제한 이후로 GG가 만들어지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 이제 국제법이 적용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클리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챌린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이라도 답을 주시면 되나요? 그 지금 질문 두 가지가 나왔는데 혹시 어느 분이라도 저 볼런터리 앤서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오케이, 저 애네켄 틱 박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자, 공급망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자,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은 사실상 사실상 산업이나 정부에서 이 레퍼런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에서의 어떠한 압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인 공격이 진행될 때 왜 공급망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스레스홀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법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떠한 통신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해서 기본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산업 담당자와 어떠한 직접적인 협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법을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해서 어떻게 진전을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실상 전개는 상당히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국제법이 있지만 국제법을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의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ICLC의 우리 그 서울 미션 I'm gonna be very brief.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그 확실히 국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고 좀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겁니다. 지금이 이번에 보고서에도 OEW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소위 그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되고 거기서 기술은 중립적이고 기술을 악용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과 기술 자체가 공공선에 맞춰야 된다라는 큰 시각이 대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이버 시큐리티 기술이 굉장히 융합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국제법은 아마도 뭐 EU의 AI 레귤레이션이 대신 이제 반영이 된다든가 해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국내법 또는 지역 규범이 국제법화해서 그것이 좀 확산되는 형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그런 맥락에서 좀 지난 사회에서 이렇게 컴프렌시브한 사이버 시큐리티의 국제법이 나오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메이즐리 씨 대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And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티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 말씀을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legal deontology and 이것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applicable 적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제네바의 합의의 제1조에 따르면 물론 이제 여기에 기반해서 보았을 때 조금 더 시니컬한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관련을 해서 보자면 국제 인도법은 그 전 모든 이제 범죄 행위가 다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쟁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공통점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문제 등등은 이 부분을 이제 국가들이 함께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이제 했을 때 그리고 공격이 이제 사이버 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예방책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는 잘 구출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핵심적인 critical infrastructure 그리고 등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이런 공격이 반드시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가 남아서 일단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 1분도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발제자 다섯 그럼 우선 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그 브로더스 교수님부터 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Please. Thank you. So 네,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플라이 체인 안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은 알 수 있습니다. 차이나 텔레콤은 그 GG와 그 OWG에 모두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이거 5G를 이제 중국의 5G를 이것을 배제하는 문제 등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이버 전 등을 이제 하는 데 있어 이들의 분쟁에 있어서 사이버 전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을 어떤 식으로 이 절차에 적용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디지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의 적용의 발전이 왜 더딘가? 사실 그동안 GG에서의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허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프로세스가 정말 잘 융합이 되어서 점점 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ICRC의 서울 미션의 메이즐리시 대표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Well, I think I've said my piece, and I just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우선은 이제는 정말 오늘 패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 양면성이 있듯이 그 OWG 지지가 그 뭐가 더 효율성이 있고 했을까라는 그 담론에서 그 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했을 때 개방성이 있고 또 의외로 그게 프레셔가 돼서 합의가 나올 수 있고 낮은 수준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연결돼서 향후에
또 거기 내에서 제한된 그룹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더매틱 그룹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뭐 국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필요할 거고 그 국제적 차원에서도 국가마다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향후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네킨틱 박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이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국제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국가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국제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 그리고 민간의 노력이 어떻게 서로가 결합될 수 있지,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이 어떻게 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우리가 좀 더 나은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에포트, 내셔널 에포트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제법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 결과가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 게 우선 그 지지 멤버들부터가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국가별 내셔널 컨트리뷰션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여러 뭐 프랑스, 영국 등등이 소위 포지션 페이퍼 형식으로 자기들의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혹시 내년에 이맘때 제주 포럼에서 또 이러한 사이버와 국제법 관련 세션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도 그 풍부한 그 내셔널 프랙티스를 가지고 또 우리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세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그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외교부 국제안보과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국내외 전문가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통역 맡아주신 또 우리 제주 포럼 사무국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concludes all the session held here at Crystal. 자, 오늘로써 크리스탈 디올에서 진행된 전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모든 세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